자, 나도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글은 글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뭐 제가 가르칠 게 없을 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인터넷 블로그의 글쓰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여러분이 이걸 배울 것도 없어요. 왜? 다 알아. 누가 모릅니까 이거? 뭐 1인 미디어 시대다.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댓글 달 수 있고 이제 실시간 그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블로그 특징이. 자,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뭐 배울 게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선생님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인터넷 블로그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이건 뭐냐면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글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린 내용도 있고 편파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지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비판적 수용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블로그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죠. 파워블로거가 올린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죠. 걔도 이제 뒷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자기가 사서 써본 제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공짜로 받은 거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이제 뒷광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뒷광고 때문에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 요건 이제 읽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을 봅시다. 오늘 올리는 내용은 많은 분이 관심을 두는 1인 미디어입니다. 중심 화제 제시를 했고, 아이고, 너 아닌데. 중심 화제 제시했고요. 아이고. 1인 미디어에 대한 글을 올려달라는 댓글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다. 그래서 이제 독자가 창작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독자가 글을 쓰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기의 의도를 알리거나 이런데 블로그의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사실 이런 거 다 알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 누구나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죠?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런 걸 올리고 여러분도 다 이제 하실 수 있고 뭐 어린 친구들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컨텐츠를 만들고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굣길인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쓰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뷰티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운동 이분은 뭐 하시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먹방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요리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시작은 이제 유튜버들의 등장을 했고 그때는 이제 소수가 즐기는 콘텐츠였는데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도 약간 그런 1인 미디어 시대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완전 불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뭐 이제 아프리카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방송하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고 그걸 또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건 그 먹방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먹방을 왜 보는가? 왜 볼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서 본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되게 막 왜소한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막 엄청 막 먹어대고 하니까 신기해서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했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냥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리만족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대리만족한다. 그러니까 여행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그 사람이 간 걸 이제 대신 보는 거죠. 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제 먹는 것도 그런 건가 봐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뷰티 블로거들도 있고 옷 관련된
의류 관련된 이런 것도 많고, 뭐 운동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고, 학습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입시 설명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고, 굉장히 좀 다양하다. 전 요새 과학 블로그에 빠져가지고, 뭐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뭐였을까, 뭐 막 그런 거 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쉽게 이해하는 법, 뭐 그런 거 막 보고 있는데, 이제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이렇게 1인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1인 미디어의 종류는 다양하다. 제가 지금 글을 올리는 블로그 종류죠. 이건 종류. 그다음에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 요게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 근데 그것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나? SNS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생방송을 하기도 하고 미리 촬영한 내용을 편집하여 올리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게 유행이던데, 그 짧은 동영상 올리는 거, 그죠? 틱톡 이런 것도 있고. 댓글을 달거나 채팅을 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양방향 소통하는, 이건 뭐 아시죠? 그 다음에 어제의 소비자가 오늘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1인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방송의 시대에는 사실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그냥 소비만 할 수 있지 생산자가 되기는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예전에,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스카이러브라는 그 공개 채팅 사이트가 있었어요. 공개 채팅 사이트. 요새는 뭐 랜덤 채팅 막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거죠 사실. 그런 건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잡다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잡다한 소리. 가끔 이제 요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현실에서는 모르는 사람,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온라인이 현실 친구가 돼버리면 약간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채팅방들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무슨 방송을 했냐면 약간 라디오 방송처럼, 그 당시에 이제 위앰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로 서버를 내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서버 IP로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제가 목소리가 좀 더 지금보다 좋았는데 지금 성대가 많이 갈라져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음악도 틀어주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멘트도 치고 막 그런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글거리는데 아무튼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 어떤 개인 서버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아마 이제 1인 미디어가 가능을 했던 거죠. 저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방송하시는 분들. 그래갖고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항상 이제 들어가서 방송을 켜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듣고, 같이 음악 듣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고, 이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영상 방송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 보면 저도 다른 분들의 컨텐츠를 구독만 하다가 이제는 매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블로거가 되었으니까요. 좋겠다. 매일 10,000명이 넘는데, 저도 블로그 있긴 한데 한 10명 오나 하루에. 그 다음 보시면 제 친구는 맛있는 분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영어로 자막까지 넣어서 외국인들도 그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본다는 거죠. 사람들은 신문을 구독하듯 1인 미디어를 즐겨찾기에 등록해두고 컨텐츠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또 누리소통망, 이게 누리소통망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SNS를 말하는 거예요. SNS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누리소통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리소통망도 미디어의 종류로 봅니다.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V앱도 있고,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죠. 저는 반려동물의 일상을 보여주는 방송을 자주 보는데 이 방송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고양이들, 예쁜 고양이들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 끝이 없어. 계속 나와. 이놈의 알고리즘. 끝없이 추천해줍니다. 너무 예뻐.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거 이제 보면서 아우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금방 가죠.
아무튼 기분이 좋아진대요. 경험 제시.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자, 여기는 이제 실제 그 자료를 제시해서 제시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를 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뭐였을까요? 1위는 게임이었습니다. 2015년이다. 게임을 제일 많이 본다. 그러면 이제 롤이죠. 그 당시에는. 네. 롤의 시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위는 먹방이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화. 대화는 뭐야? 뭐지? 대화를 보는 거야? 뭐죠 이게? 음악. 뭐 음악은 이제 많이 듣겠죠. 스포츠. 예, 저도 뭐 스포츠, 야구, 배구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복수응답은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었다는 거고 또 청소년 절반 이상이 1인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2015년 조사였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인 미디어가 새로운 매체의 미래일까요? 물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1인 미디어는 기존 방송이나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가 다루지 않거나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더 자유롭고 다양합니다. 같은 거죠. 이 장점이나 이 장점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자유롭고 다양하다가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단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컨텐츠가 늘어나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작권 위반. 그래서 뭐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저작권 위반 때문에 신고당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컨텐츠. 그 뭐더라? 네이버 웹툰에 보면 그 박태준 맞나? 그 만화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좀 뭘 많이 그리시던데 그분 혼자 그리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뭐지 그 유튜브 하는데 그 싸움 유튜브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뭐더라? 싸움독학 그죠? 그 싸움독학이라는 웹툰을 제가 좀 봤었어요. 근데 그 분의 만화는 거기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만화는 다 폭력적이에요. 다 학원물이야. 다 누구 까고 패고 뭐 일진 전부. 그래서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랄까 피로도가 있어요.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이분은 왜 다 애들이 이렇지? 왜 애들이 전부 폭력적이고 일진이고 다 그럴까? 그래서 좀 지금은 잘 안 봐요. 외모지상주의도 안 보고. 외모지상주의가 그분 거 맞나? 아무튼 조금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폭력적인 컨텐츠나 선정적인 것도 꽤 많이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사실 1인 미디어는 아닙니다. 1인 미디어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역캠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제 옷을 야하게 입고 나오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면 뭐 그런 19금 방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화를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 자체가 그냥 이제 19금인 그런 대화들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청소년들도 그런 곳에 이제 접근하기가 쉽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어른들이라고 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를 즐기는 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20살이나 19살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그러하니까. 그리고 이제 폭력적이거나 좀 욕설 많이 하고 막 생각 없는 애들 이제 너무 많아. 말도 안 돼.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어. 재밌다고. 그러니까 재밌으면 그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웃으니까 걔들은 이제 점점 더 그런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갈수록 미친 짓 하고 막 말도 막 세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그다음 1인 미디어의 특성상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지?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이거는 어떤 미디어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상업성과 잘못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뒷광고, 뒷광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한테도 몇 번 업체에서 연락을 해왔는데 비용을 지불할 테니 광고가 아닌 것처럼 제품 사용 후기를 올려달라.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점을 지금 4가지를 제시했어요. 폭력적이고 선정적 컨텐츠,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대응이 어렵다, 상업성과 잘못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4가지의 단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인 미디어다 보니까 이제 혼자 그냥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은 사실 그걸 그 분야들을 다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PD도 있고 뭐 조 PD도 있고 뭐 그러니까 조연출도 있고 뭐 하시는 분이 있고 조명 감독 있고 뭐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뭐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사람들이 진짜 수백 명이 그걸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한 화면을 제대로 내보내기 위해서. 근데 1인 미디어는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대처하는 그런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봅시다. 끝이네? 이상 1인 미디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추천 꾹 눌러주시고, 그렇죠. 여러분도 추천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올리실 때는 출처 밝히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죠. 다른 곳에 올려도 되는 거죠. 이거는 올려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출처를 밝히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따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소개 처음에, 그죠? 1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있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 다음에 제 친구도 이랬다. 나도 이거 본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한다. 장점과 단점은 이거다. 끝. 안녕. 출처 밝혀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따가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밑에 댓글이 달렸죠. 뭐 나비잠 가랑가랑 너나들이 윤슬 뚜벅 뭐 이제 아이디 이렇게 달렸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동감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이 버젓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 무척 속상했어요. 신고를 해야죠. 이런 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신고하고 뭐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내려줘요. 보통 문제 생기기 싫으니까. 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어요. 이제 위에서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를 이 사람이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댓글들도 어떤 미디어의 생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생성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꼭 1인 미디어가 아니라도 인터넷이면 다 갖고 있는 문제 아닐까요? 자, 지금 뭐 이건 뭐예요? 비판적 수용. 그러니까 위 영상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막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나들이가 이런 저작권 문제, 그죠? 저작권 문제는 1인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면 다 갖고 있는 문제다. 왜냐면 여러분도 저작권을 사실 찾아보면 누구나 다 저작권을 한 번 정도 어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없어. 그래서 사진도 그냥 캡처에다가 친구들 단톡방에 뿌리고 야 이거 봐 웃기지 이러면서 이제 막 뿌린단 말이죠. 사실 그게 다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에 오면 책 복사해주죠? 다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미디어의 문제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 너나들이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어디 갔지? 이것도 지금 1인 미디어 글이잖아요. 블로그도. 그쵸? 블로그도 1인 미디어 글인데 여기 보시면 인터넷 블로그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지도한다. 이걸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를 만드신 분은 너네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수용을 한 친구를 여기에 제시해주고 너네도 이렇게 비판해보렴 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인용하신 보고서가 2015년 아니라 2016년 자료 아닌가요? 찾아보니 2016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정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예요. 이건 두 가지 다. 댓글도
생산자. 네. 왜? 얘가 새로운 내용, 이제 윗글에 안 나와 있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네, 잘못된 내용을. 그러니까 댓글도 생산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판적 수용. 네.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일까? 찾아본 거죠. 네.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럼 이제 좀 더 알아보기.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 이제 그 내용을 찾아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 절반 이상 1인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자료를 보면 1인 미디어 이용률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댓글이 왜 이렇게 다 댓글이 보통 이런가? 근데 블로그 댓글은 이렇게까지 비판적이지 않은데 자 내가 찾아봤다 임마 뭐 이거잖아요. 그죠? 아래 자료를 난 찾아봤는데 나도 찾아봤는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반성해라. 자, 그래서 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어.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뚜벙이도 비판적, 윤슬이는 찾아봤더니 아니라 그러고 글이 엄청 까이네요. 그죠? 예. 너나들이는 이게 1인 미디어의 문제냐? 모두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글에 대한 학습 활동이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요건데요. 1인 미디어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해보자. 자, 돼 있죠? 네,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블로그나 누리소통망과 같이 개인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의사소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1인 미디어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자. 사실 이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사실 따로 정리하지 말까? 이게 정리 끝입니다. 예, 이거 쓰시면 돼요. 1인 미디어의 장점 이겁니다. 단점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정리해볼 거긴 한데요. 예, 거의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 비판적으로 읽어보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예, 비판적으로 읽어보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가는 좀 제외할게요. 인터넷 블로그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인터넷 블로그는 링크를 걸 수 있죠. 그래서 니네가 요런 게 궁금하면 여기도 들어가서 한번 보렴 이렇게 링크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죠. 빠른 소통 가능한가? 당연하죠. 일정한 주기로 정보가 전달되는가? 이거는 사실 여기 X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올리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올리는 사람이 일정한 주기로 올리면 일정한 주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보시면 자, 나의 댓글을 보니 블로그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었어.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글을 작성한 사람이 정보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내용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제시된 내용이나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 등을 비판적으로 따져봐라. 이게 뭐냐면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당성, 신뢰성. 타당성, 타당하냐? 이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내용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믿을만한 출처를 가지고 있느냐? 믿을만한 정보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 타당성과 신뢰성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고요. 나도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시대. 일단 학습 목표는 1인 미디어의 종류와 장단점을 이해하자.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블로그의 매체 특성.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의 매체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즉시까지는 아니겠지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글의 내용을 보면 중심 화제를 제시했는데 1인 미디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실 이제 뭐 빠진 건 인터넷이죠. 인터넷도 발달을 했어요.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의 발달로 1인 미디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1인 미디어의 종류는 블로그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있고 누리소통망이 있다.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서 자신의 의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보고서가 있죠.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인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뒤에 가면 까이죠. 네 번째로 1인 미디어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자유롭고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뭐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유롭고 다양하다 보니까 폭력적이고 상업적인 선정적인 컨텐츠도 많이 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 방송과는 달리 1인 미디어는 혼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그 다음에 상업성, 잘못된 상업성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상업성과 잘못 연결되기도 한다라기보다 좀 이제 잘못된 상업성이죠. 나쁜 상업성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출처를 밝혀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거 올려서 어떻게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거죠? 이런 뻔한 얘기를 올리고 앉아 있는데, 너무 부럽네요. 네,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랬더니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첫 번째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신 분이 있죠. 이거 말고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 문제인데 저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추가 정보를 제시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다 까는 친구들인데 1인 미디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의 문제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 이거 2015년 아니고 2016년 자료네요. 라고 비판을 하는 친구. 그리고 실제 자료에는 아까 절반 이상의 학생이 1인 미디어를 시청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25% 정도의 학생들이 1인 미디어를 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왜 과장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1인 미디어를 볼 때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져보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